좋아요 누르면 합격.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3.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4.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죠. 일단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학대받은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이다. 또 노인 학대의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이것에 대해서 개입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재발 방지 교육도 하고 노인의 자살 예방 교육도 하는 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1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는요? 사법경찰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2번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3번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이런 거는 뭐 법률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4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이건 의료기관에서 해야겠죠.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 1.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요? 취업했어. 그 규칙 또 임금 월급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요 근로기준법이 되겠어요. 만약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법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요 다치고 나서 돈이나 의료적인 것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 신청을 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또는 상담, 인력 지원, 복리 향상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 뭐죠? 5번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이게 바로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함,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눈 버렸죠. 시각적 성희롱이다.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회유 다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신체가 접촉하는 게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요?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우리가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는 삼가하고 정보만 제공한다고 했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요게 포인트죠. 1. 조심성의 증가 2. 애착심의 증가 3. 외향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요?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망설여진다, 조심성이 증가해서 그렇죠. 자신감이 저하된다, 자기 의견을 못 낸다, 결정 장애가 있다, 대답을 못한다, 다 조심성의 증가예요. 2번 애착심의 증가는요.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물건에 대해서 애착이 강한 거예요. 외향성의 증가, 내향성이 증가하는 거죠. 사회적 활동 감소하죠. 타인 만나는 거 기피해요. 점점 내향적으로 변해간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역시 증가. 내가 이 세상에 다녀갔다 이런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하죠.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도 증가한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소득이 포인트입니다. 1. 독립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정답은요? 독립의 원칙이에요. 그 노인 복지의 원칙이 있어요. 국제연합 유엔이요.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이 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독립의 원칙,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일할 기회를 갖거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게 독립의 원칙이고요.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독립의 원칙이에요. 요양원 가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사는 게 더 인간으로서 존엄성 있지 않나요? 소득이 있으면은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독립의 원칙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관공서의 동행함,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2.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3.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4.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요양보호사가요, 대상자의 개인적인 활동을 대행하는 거죠. 정답 3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2가지로 나뉘어요. 요양보호사랑 대상자 둘이 나갈 수도 있고요. 요양보호사 혼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 가고 관공서 가고 병원 방문하고 이런 것들 외출 시 동행하는 거죠. 또 일상 업무의 대행, 약타기, 물품 구매, 요양보호사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 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요? 보험자는 공단입니다. 가입자는 국민이죠. 장기요양보험은요? 의무가입이에요. 왜? 건강보험료가 우리나라는 의무가입입니다. 직장보험료 또는 지역보험료 2가지로 그냥 강제가입인데요.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돈을 받아간다, 통합징수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독립회계를 한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주야간보호 재가급여예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는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65세 이상은 질병령 보지 않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일 때만 이 혜택을 줍니다.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삶의 질 향상의 요양보호 업무에 목적이 있다. 1등급부터 5등급 또 인지 지원 등급이 있다. 보험자는 공단이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별도로 회계한다. 독립회계한다. 이런 비슷한 말이 국가고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돈만 같이 받고요. 운영은 따로 한다 이 얘기예요.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 몇 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요?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또는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기가 바뀌죠.
1번 영양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죠. 영양 보조 식품을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비타민C 정도는 필수예요.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이 좋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겠어요. 고강도 운동은 좋지 않아요. 적절한 운동, 질병에 맞는 운동을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순발력이 향상된다. 2.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요?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비가역적인 진행은 뭐죠?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순발력은 떨어지죠. 적응력도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질병이 잘 나타나요. 회복력이 저하되니까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악화가 됩니다. 면역 능력이 떨어졌을 때 잘 나오는 질병은요. 대상포진이었어요. 질병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요.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요.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서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이 된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떨어지죠. 잔존 능력도 떨어지고요. 적응력도 떨어집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변비일 때 섬유질이나 물을 먹으면은 변비가 완화되잖아요. 설사를 줄줄 하는데 섬유질 많이 먹으면요 더 설사하겠죠? 그래서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하면은요 세트로 가야 되는 거는요 수분 섭취를 한다. 탈수를 예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반대로 변비일 때는요 변비는 물 많이 마셔야 되죠. 섬유질 있는 음식 먹어줘야겠어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4번 기침 반사 감소.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많이 나빠지겠죠? 폐활량 감소합니다. 섬모운동이 떨어져요. 섬모운동이요. 이 미세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빠진다.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지잖아요. 폐포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기침 반사 좋은 건데 좋은 거는 감소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증가하고요.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됩니다.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니까 코 속의 점막도 건조해요. 호흡기계 질환은요. 기침 반사는 저하된다. 섬모운동은 감소된다. 좋은 건 다 감소돼요. 호흡 근육은 약화된다. 근육이 약화됐으니까 호흡이 증가하면은 피로하기가 쉬워요.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기가 어렵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의심돼도 신고하고요. 알게 돼도 신고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 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 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문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배운다, 다 맞는 얘기예요.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또 복지용구 구매 알선을 삼가하고 정보 제공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포인트죠.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요?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사회복지 분야에는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는요, 빈곤층이 대상이에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죠. 돈이 없죠. 생활이 어렵죠.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활을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는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렇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 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요? 2번 재원은 돈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체적인 돈은요, 전체적인 재원은요,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거죠. 국가지원은 세금입니다. 보험료는요, 건강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예요. 강제적으로 다 우리가 내고 있는 것들. 본인부담금은요, 15에서 20%, 재가급여로 간다고 하면 15%, 시설급여로 간다고 하면 20%예요. 나라에선 20% 대주고요. 나머지를 보험료에서 충당을 해줍니다. 100%가 되려면은요, 재가급여 15% 냈어요. 나라에서 조세 20% 대줬어요. 35%죠. 나머지 65%는 보험료에서 내주고요.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요양원 갔어? 20% 내죠. 나라에서 20% 대주죠. 나머지 60% 보험료에서 충당합니다. 이 보험료라는 게 공단에서 충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단에서 항상 우리 보험료를 받아가니까 그 돈으로 내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하지만 국민기초수급권자는 그나마 본인 부담금도 없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이 20% 부담하죠.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0% 부담해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그나마 10%를 할인해줘서 10%는 부담을 해야지만 소견서 발급받고 간호지시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돈만 통합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기 볼게요.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해요. 통합 징수한다. 하지만 회계는 별도이다. 아시겠죠?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맞죠?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어디다 청구해요? 공단에다 청구해야지 보험료를 받죠.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그 비용을 요양원 또는 주야간보 이런 데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장기요양기관입니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하는 거 아니죠? 본인이 내는 거예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법정 본인부담금의 40%나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 비용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사소견서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0% 내야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죠.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요?
1번 세탁이 되겠습니다. 체의 변경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편지 대필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 병원을 동행한다,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죠. 의사소통 도움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겠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집안일, 취사, 청소, 정돈, 세탁, 장보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괜찮죠? 또 2번 보세요. 자신의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남도 케어할 수 있죠. 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3번 장기 이용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할인? 안 된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4번 근무 시간에 시간 변경 필요하면은요. 먼저 상의하고 변경해야 돼요. 자기가 임의로 하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상의 먼저 하고 그리고 변경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는요. 가족과 시설장과 상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뭐가 중요할까요?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정확히 기록한다.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요?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요양보호사는요, 본인의 업무 영역 이외에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는 게 좋아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죠?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상태 변화를 관찰해야겠죠?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 2번 관찰자 되겠습니다. 옹호자는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지켜준다. 정보 전달자는요, 대상자의 어떤 상태나 정보를 전달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의료기관 또는 시설장, 같이 업무 보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동기유발자? 아유, 잘하시고 계시네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면서 지지해주는 거예요. 관찰자의 역할, 관찰한다, 살핀다, 확인한다, 파악한다. 이런 서술어를 보세요. 대상자의 맥박, 호흡, 심리적인 변화를 살핀다. 대상자의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변화를 확인한다. 상태 변화를 파악한다.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이런 것들이 관찰자의 역할이겠어요. 대상자의 이 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질병 변화에 대한 증상까지 다 살펴준다. 관찰자의 역할이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휴대전화 사진 하면 딱 나와야 돼요. 그쵸?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우리가 키워드만 알고 답을 딱딱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휴대전화, 사진, 사생활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예요. 외부 방문자가 맘대로 사진을 찍고 불쑥 들어온다? 이거 사생활 보장 안 되는 거죠. 나 막 속옷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 큰일 나죠. 허락받지 않은 사진 촬영, 도촬하는 거 안 되겠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요? 4번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자기 방임은요, 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경제적 학대는요,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들이죠. 정서적 학대는요, 정서적으로 고통 주는 거예요. 노인에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요. 신체적인 학대 볼게요. 방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신체적인 학대는요,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하든지 기본적으로 가스, 난방, 전기, 수도 등의 이런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를 단절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잖아요.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거주지를 통제해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고요. 전기 끊었어, 수도 끊었어. 대상자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죠. 이게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